일본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정보기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딱 하나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기존 정보기관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일본판 CIA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국가정보국. 일본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일본판 중앙정보국 아니냐?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입니다. 일본 최대 신문 중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이 먼저 보도했는데요. 핵심 목적이 단 하나라고 합니다. 외국 세력이 가짜 정보를 이용해 일본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 딱 이거입니다. 여기서 일본 온라인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야후 재팬 댓글이 수십만 개가 쏟아졌거든요. 그 중에서 좋아요를 2만 개 넘게 받은 베스트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전 시대에 일본도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너무 약했다. 이 댓글이 1등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요를 15,000개 넘게 받은 댓글이 있는데요. 이제 일본도 제대로 된 첩보국가가 되는 거다. 미국처럼 강해져야 한다. 이 두 댓글이 완전히 압도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옵니다. 일본이 말하는 외국 세력. 이게 어딘지 보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일본 네티즌들 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댓글도 계속 올라와요. 한국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일본 정치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언급하는 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일본이 이번에 갑자기 정보 강국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본 정보력은 이미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지금도요. 지금 일본에는 총리 직속 정보기관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름이 내각정보조사실이에요. 일본에서는 줄여서 내조라고 부릅니다. 이 기관이 바로 이번 국가정보국의 모체가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6년 북한 전투기 조종사가 한국으로 귀순한 사건입니다. 미그 전투기를 직접 몰고 내려온 사건이었죠. 그런데 일본 정보기관이 이 사건을 분석해서 총리 회의에 보고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20분이었다고 합니다. 20분. 말이 됩니까? 이게 당시 일본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본 정보망이 한반도에서 얼마나 촘촘한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실제로 일본 대사관, 외무성 정보라인, 그리고 일본 정보요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고 해요. 한국에서 들어온 정보를 순식간에 모아서 분석하고 바로 총리 회의에 올렸다는 거거든요. 야후 재팬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일본 정보력은 이미 세계 수준이다. 단지 조직이 분산되어 있었을 뿐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국가정보국은 단순한 정보 분석기관이 아니에요. 일본 정부 계획을 직접 들여다보면 훨씬 강력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각 부처의 정보 활동을 통합하는 권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방위성, 경찰, 외무성, 공안조사청이 각각 따로 정보를 모았어요. 쉽게 말하면 정보기관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던 거잖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A 기관이 알고 있는 걸 B 기관이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보가 분산되면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편이 이루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의 기관이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일본 정치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보 컨트롤 타워가 탄생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일본이 CIA 수준의 정보기관을 갖게 된다면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보 협력이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까요? 잠깐 생각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일본 정보기관은 과거에도 한국 정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봤던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정보기관이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 씨를 직접 납치해서 바다로 끌고 가려 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기록을 보면 일본 경찰과 정보기관은 이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측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근데 실제로 강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 민주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 뉴스가 나오자마자 야후 재팬에서도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어떤 댓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다. 또 다른 댓글도 있어요. 일본 정보기관은 항상 한국 정치 상황을 자세히 보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 한국 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에서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한국에 전달됐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한국 군부의 비상조치 명분으로 활용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일본 정보기관이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상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정보국 신설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국 안보 전문가들도 바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국가정보국은 단순한 첩보기관이 아닙니다. 가짜뉴스 대응 기능이 정식으로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 설명을 직접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외국 세력이 일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공작을 분석한다. 이 말을 일본 정치 해설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보전 대응 조직이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정보전이 진짜 핵심이 됐잖아요. 미국 CIA, 영국 비밀정보국, 중국 국가안전부. 이제 일본도 여기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는 겁니다. 야후 재팬에서도 이런 댓글이 쏟아집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 공작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시민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보기관이 너무 강해지면 감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국가 안보는 필요하지만 국민 감시까지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판 빅브라더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정보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유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일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들으세요. 이 국가정보국은 빠르면 올해 여름쯤 출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이미 조직 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 일본 정보기관의 권한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리고 동북아 정보전의 판도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변수입니다.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정보 활동을 강화할지 아직 아무도 확실히 모르거든요. 한일 정보 공유가 더 체계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의 정보를 더 경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본이 CIA급 정보기관을 만든다면 한국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협일까요? 한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정보 경쟁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다 환영합니다. 진짜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댓글창에서 나오거든요. 일본 정치와 동아시아 정세는 지금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분석해서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